여러분 정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발효식품 김치가 이탈리아 미슐랭 레스토랑들 사이에서 가랑잎에 불 붙듯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무시받던 한국 음식 김치가 어떻게 이탈리아에 영향을 끼친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저는 박정우입니다. 52살, 서울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전통 음식 장인이죠. 특히 발효 음식은 제 자부심입니다. 30년 넘게 장독대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요리는 제 인생이고 김치는 제 영혼입니다.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라페니체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한 달간 게스트 셰프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탈리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치 장인을 부르겠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딸 지영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세계의 한식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고민했어요. 평생 서울을 떠나본 적 없는 제가 이탈리아에 간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 김치가 이탈리아에서 통할까? 의문이 들었죠. 결국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한식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기회라 생각했어요. 떠나기 전날 특별히 숙성시킨 김치와 장류를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이것들이 제 무기였으니까요. 밀라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의 매니저 마르코가 저를 맞이했어요. 박 셰프 환영합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화려한 주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사들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과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헤드 셰프 알레산드로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위압적인 인상의 45세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발효 요리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김치 항아리를 열자 강한 향이 퍼졌어요.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알레산드로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죠. 발효한 배추가 우리 요리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알레산드로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다른 셰프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가슴이 조금 떨렸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죠. 맛의 세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만 다름이 있을 뿐이죠. 이 김치는 수백 년의 역사와 과학이 담긴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알레산드로는 코웃음을 쳤어요. 제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이건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전통 음식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첫 근무일이었죠. 주방에 들어서자 이탈리아 셰프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오자 대화가 멈추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죠. 알레산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 셰프,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식? 흥미롭지만 우리 스타일엔 안 맞습니다. 다른 셰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석 부셰프 마르코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입니다. 고객들은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기대하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식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요리예요. 특히 발효 음식은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새로운 맛의 경험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젊은 셰프가 제 김치 항아리를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냄새가 너무 강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요리에 섞나요? 다른 셰프가 말했어요. 이런 강한 맛은 우리 섬세한 이탈리아 요리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걸 중요시하죠.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배추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과학이 담긴 발효식품이에요. 젖상균 발효로 인한 감칠맛은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직접 증명해 보시죠. 내일 레스토랑 스태프를 위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당신의 한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세요. 그 말에 다른 셰프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기회였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방 한쪽에 작은 공간이 배정되었어요. 가져온 재료들을 정리하며 내일 무엇을 선보일지 고민했습니다. 이탈리아 셰프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저녁 서비스 시간, 저는 구석에서 이탈리아 셰프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예술적이었어요. 리소토, 파스타, 그리고 다양한 전체 요리들. 모두 아름답고 향기로웠습니다. 이런 요리에 김치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한국을 대표해온 저이기에 전통의 가치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었어요. 김치와 이탈리아 요리의 만남.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김치 소스 파스타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아침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제 김치 요리를 선보이는 중요한 날이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치 소스 파스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숙성된 김치를 곱게 다져 볶았어요. 여기에 토마토 소스를 섞고 고춧가루와 마늘을 더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조합이 환상적이었죠. 파스타면을 삶아 소스와 버무렸어요. 마지막으로 김가루를 뿌려 완성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레스토랑 직원들과 셰프들이 모였어요. 알레산드로가 먼저 한 입 먹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다른 셰프들도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너무 강해. 너무 짜고 맵다. 한 셰프가 물을 급하게 마셨어요. 알레산드로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 셰프, 이해해 주세요. 이탈리아 요리는 섬세함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강한 맛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어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주방이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에 맞게 조리법을 바꿔야 해요. 우리 재료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실망감이 몰려왔어요. 한국에서는 늘 칭찬받던 제 요리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구석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이탈리아 입맛에 맞출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김치의 강한 맛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이탈리아 요리와 어떻게 조화시킬지 머리를 싸맸어요. 그날 저녁 서비스 시간, 저는 이탈리아 셰프들의 요리 과정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리소토에 관심이 갔어요. 쌀을 끓이고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만드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소토, 한국의 죽과 비슷한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두 요리 모두 곡물을 천천히 끓여 만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후 알레산드로에게 다가갔어요.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리소토에 김치를 접목시켜 보고 싶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새 레시피를 구상했어요. 김치를 곱게, 아주 곱게 다져 리소토에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김치의 양은 줄이고
감칠맛은 살리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김치의 느낌은 살리되 강한 향은 줄이자 노트에 적었습니다. 잠들기 전 한국의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실패하면 어쩌지? 불안했지만 도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다음 날 새로운 각오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김치 리소토에 도전하는 날이었어요. 어제의 실패를 거울 삼아 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치를 아주 곱게 다졌어요. 큰 덩어리 없이 거의 소스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양을 확 줄였어요. 강한 맛보다는 감칠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리소토 쌀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아 향을 낸 후 쌀을 넣었어요. 천천히 치킨 스톡을 부어가며 쌀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다진 김치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김치의 감칠맛과 자연 발효 향이 리소토의 깊은 풍미를 배가시킬 수 있어 확신했습니다. 김치에 있는 아미노산과 젖산이 리소토의 깊은 맛을 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파르메산 치즈를 넣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릇에 담아 마른 김가루를 살짝 뿌렸어요.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셰프들이 모였어요. 어제의 실패 때문인지 다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알레산드로가 첫 번째로 맛을 봤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차원의 맛이야.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지? 알레산드로가 물었어요. 마르코도 한 입 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특별해요. 익숙한 리소토인데 전혀 다른 깊이가 있어요. 다른 셰프들도 하나둘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한 셰프가 물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젖산과 아미노산이 감칠맛을 내요. 이게 리소토의 깊은 맛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겁니다. 알레산드로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박 셰프, 정직하게 말할게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건 정말 훌륭합니다. 이 리소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제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한식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마르코가 제안했습니다. 저녁 서비스에 스페셜 메뉴로 내보는 건 어떨까요? 소량만 준비해서 반응을 보자고요. 알레산드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박 셰프, 오늘 저녁 10인분 정도 준비해 주세요. 기쁨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도전이 시작된 거죠. 이제 한식의 가치를 이탈리아 손님들에게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치 리소토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인분이 금세 다 팔렸고 손님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어요. 이후 며칠 동안 김치 리소토는 레스토랑의 스페셜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레산드로가 어느 날 아침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 셰프, 김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니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레스토랑 브레이크 타임에 모든 셰프들이 모였어요. 제가 준비한 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의 재료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생명체죠. 설명을 시작했어요. 배추에 소금을 절이는 과정부터 고춧가루와 젓갈을 버무리는 과정, 그리고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가 과학입니다. 셰프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발효 과정에 대한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젖상균이 발효를 일으켜 신맛과 감칠맛을 만들어내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과 유익균도 생성됩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건강식품이기도 하죠. 마르코가 질문했어요. 발효 온도와 시간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한국에서는 김치 냉장고라는 특별한 냉장고가 있어요. 발효 온도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 냉장고의 가장 따뜻한 칸을 사용하면 됩니다. 셰프들이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는 과정을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도 점점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알레산드로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었군요. 단순히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게 아니었네요. 김치 담그기가 끝나고 각자 작은 항아리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이제 며칠간 발효시키면 됩니다. 매일 맛을 보면서 원하는 산도에 도달했을 때 드세요. 그 후로 셰프들은 김치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리소토뿐만 아니라 김치 피자, 김치 까르보나라 등 다양한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한 젊은 셰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김치를 넣으니 기존 요리보다 깊은 맛이 살아난다. 이건 마법 같아요.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무시하던 셰프들이 이제는 한식의 원리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김치의 과학적 원리, 발효의 매력에 그들이 매료된 것입니다. 알레산드로는 더 나아가 한국의 다른 발효 음식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된장과 고추장도 비슷한 원리인가요? 이것들도 요리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한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레스토랑에서의 한 달이 절반쯤 지났을 때 알레산드로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 셰프, 다음 주에 특별 코스 메뉴를 준비하려 합니다.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의 퓨전 코스를 만들어 볼까요? 믿기지 않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레스토랑의 특별 메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며칠 동안 알레산드로와 함께 메뉴를 구상했어요.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한식의 요소를 적절히 녹인 코스를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김치 카르파초 어떨까요? 알레산드로가 제안했어요. 얇게 썬 쇠고기에 김치 드레싱을 뿌리는 거죠. 저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메인 코스로는 역시 김치 리소토가 좋겠어요. 이제는 레스토랑의 시그니처가 된 것 같으니까요. 특별 코스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셰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 등 다양한 한국 발효 음식을 이탈리아 요리에 접목시켰습니다. 특별 코스가 시작된 첫날, 레스토랑은 만석이었어요. 소문이 퍼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자신감도 있었어요. 첫 번째 코스인 김치 카르파초가 나갔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기대됐어요. 얼마 후 웨이터가 주방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극찬하고 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된장 리소토, 고추장, 글레이즈 스테이크, 그리고 메인 코스인 김치 리소토가 차례로 나갔어요. 모든 요리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김치 리소토는 대성공이었어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주방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손님 한 분이 미식평론가인데 김치 리소토에 완전히 매료되었대요. 내일 잡지에 리뷰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서비스가 끝나고 알레산드로가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오늘은 라 페니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날 중 하나였습니다. 박 셰프 덕분이에요. 다음 날 정말로 유명 미식 잡지에
우리 레스토랑의 한식 퓨전 요리가 소개되었습니다. 김치 리소토 이탈리아 요리의 새로운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곧 다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의 다른 레스토랑들도 한국 발효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새로운 미식 트렌드로 떠오른 것입니다. 알레산드로는 이 열풍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박 셰프, 우리 레스토랑의 정규 메뉴에 김치 리소토를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당신의 레시피로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탈리아 미슐랭 레스토랑의 정규 메뉴에 한식이 오르다니 꿈만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알레산드로. 이건 단순히 제 성공이 아니라 한식의 승리입니다. 알레산드로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건 맛의 승리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음식은 경계를 넘어서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간의 게스트 셰프 활동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김치 리소토는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가 되었고 이탈리아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화제였습니다. 그날 아침 알레산드로가 흥분한 얼굴로 주방에 뛰어들어왔어요. 박 셰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알레산드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죠. 방금 미슐랭 가이드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년 미슐랭 가이드 2025년판에 우리의 김치 리소토가 올해의 혁신 요리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누군가 제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마르코는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어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미슐랭 가이드에 김치가 실린다고요? 알레산드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편집장이 당신과의 인터뷰도 요청했어요. 한국 발효 음식의 철학과 과학에 대해 깊이 다루고 싶다고 합니다. 이건 그저 한 레스토랑의 성공을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 미슐랭 가이드에 실린다니 꿈 같은 일이었죠. 다음 날 미슐랭 편집팀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김치 리소토의 제조 과정을 사진 촬영하고 김치 발효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물었어요. 박 셰프, 김치 발효가 리소토의 맛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설명했어요. 김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젖산과 아미노산이 감칠맛, 즉 우마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파르메산 치즈의 감칠맛과 시너지를 일으켜 더 깊은 맛을 내는 거죠. 편집장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발효식품은 세계 각국에 있지만 김치의 발효 과정은 독특하네요. 인터뷰 후 알레산드로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 셰프, 이제 우리 주방에서도 김치를 기본 재료로 쓰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든 김치 레시피를 우리 주방의 기본 레시피로 남겨주시겠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마지막 주 레스토랑은 특별한 페어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밤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한 다양한 한식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였어요. 그날 밤 레스토랑은 만석이었습니다. 알레산드로가 손님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박정우 셰프의 마지막 밤을 축하합니다. 한 달 전 저는 한국 음식이 우리 레스토랑에 맞을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계 요리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깊은 철학과 과학이 담긴 예술입니다. 마지막 코스로 새롭게 개발한 김치 리소토 스페셜 에디션이 나갔어요. 탕수육처럼 바삭하게 튀긴 배추김치를
토핑으로 올린 특별 버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음식 평론가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셰프, 당신은 이탈리아 요리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앞으로 몇 년간 이탈리아 전역에서 김치의 영향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밤, 주방 직원들과 작별 파티를 했어요. 알레산드로가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라 페니체 로고와 김치 리소토 레시피가 새겨진 특별한 요리사 칼이었어요. 박 셰프,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식은 우리 주방의 일부가 되었어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결국 한식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다시 내 작은 한식당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장을 담그고 김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려는데 문 앞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금발의 여성이 답했어요. 당신이 박정호 셰프죠? 밀라노에라 페니체에서 김치 리소토를 만든 그 셰프 맞나요? 우리는 그 맛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의 소식이 이렇게 빨리 서울까지 전해질 줄은 몰랐어요. 관광객들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김치 리소토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그리고 진짜 한국 김치도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날부터 제 작은 한식당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리소토를 메뉴에 추가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온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이탈리아 요리사가 식당을 찾아왔어요. 박 셰프, 저는 나폴리에서 온 마리오입니다.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폴리에서 한식 마이너스 이탈리아 퓨전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에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 요리사들이 한식을 배우러 찾아오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박 셰프, 어떻게 이탈리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한식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나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식의 깊이와 과학을 믿었기 때문이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지 입맛에 맞게 조금 변화를 준 것뿐입니다. 그 후로 식당 규모를 조금 키웠어요. 한식 발효 클래스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요리사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왔어요. 작은 한식당이 이제는 한식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레산드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 셰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치 리소토가 이탈리아 전역에서 트렌드가 되었어요. 많은 레스토랑에서 메뉴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한식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주말에는 딸 지영이와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배추를 절이며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지영아, 전통을 지키는 것만큼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단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본질을 잃지 않는 선에서 발전시켜야 해. 지영이가 물었어요. 아빠, 그럼 다음엔 어떤 한식을 세계에 알릴 거예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떡볶이가 이탈리아에 간다면 어떨까? 매콤한 떡볶이 소스와 파스타의 만남. 상상만 해도 흥미롭지 않니? 지영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질 것 같아요. 장독대 앞에 서서 서울의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이탈리아로 떠날 때는 두렵고 불안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만든 발효 음식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메뉴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한식의 가능성은 무한하니까요. 한국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나갈 것입니다. 김치 항아리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한식의 세계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이렇게 한국인 요리사 박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즐거운 시청 되셨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 김치. 그 위대함을 잘 알려준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위대한 한식이 있을까요? 댓글에 위대한 한식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매일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